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말정산 정보 제공해드리는 연말정산 사용설명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부양가족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할까요가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막상 여러분들 연말정산을 한번 하려고 봤더니 이 부양가족 적용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유는 이 부양가족 관련돼서 우리 첫 번째로는 이 소득 요건에 대한 거 신경 써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이에 대한 요건, 세 번째로는 이 동거를 함께 하고 있는지 이 동거 요건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부양가족 연말정산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우리 사연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사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나고계 씨는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은퇴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부모님 모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 자,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또 한번 찾아봤더니 연금 소득은요. 자, 516만 원 이하까지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간 소득 금액이 516만 원 이하여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지 복잡하다가 바로 오늘의 사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이 소득 요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의 기준은 바로 연간 소득금의 100만 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공제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연간 소득 금액은 어찌됐든 간에 100만 원 이하여야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아, 자, 연간 소득금의 100만 원 이하 첫 번째 소득의 종류를 살펴보시면, 자, 일단은 사업소득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을 양도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때 그 인정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업, 퇴직, 양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다. 이럴 때는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 중에 이자 또는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 발생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2천만 원이 1원이라도 초과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500까지는 괜찮습니다. 500만 원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이 근로소득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공제 안에는요,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연간 발생되는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해 봤더니 어떻게 된다? 연간 소득금의 100만 원 이하에 잡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근로소득은 500만 원까지는 괜찮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연과 동일하게 연금소득에 있어서는 516만 원 이하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만약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데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516만 원 이하이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답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준점을 딱 잡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또 차감을 해줍니다. 참 복잡하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감해 주게 되면 어찌되든 간에 100만 원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근로소득은 500까지,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 516만 원, 그리고 기타 소득의 경우는 300만 원까지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공제 적용받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소득 요건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 직계 존속의 경우는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동거 요건 같이 살아야 되지만 주거, 형평상, 별거가 허용되기 때문에 굳이 같이 안 살아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나이 요건, 그다음에 소득 요건, 그다음에 같이 안 살아도 된다. 이때 뭘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직계 비속은 자녀가 되겠죠. 자녀의 나이는 20세 이하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녀는 20세 이하, 그다음에 같이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60세 이상, 그 다음에 소득 요건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녀의 경우는 20세 이하 같이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장애인은 나이 요건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누구에게나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같이 안 살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형제자매, 그다음에 수급자, 그다음에 위탁 아동은 적용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의 경우는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여야 되겠고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기는 하지만 일시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퇴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우리 직계 존속, 부모님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자녀에 대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나이 요건과 동거 요건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동거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소득, 나이, 동거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 1인당 150만 원에 무엇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공제 다음에는 이 추가공제를 신경 써야 됩니다. 추가공제. 자, 추가공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해당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추가로 공제를 더 해줄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경로자 우대가 있고요. 경로자 우대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만 70세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1인당 100만 원. 부모님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부모님 중에 만 70세 이상의 기본공제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간 추가적으로 100만 원 공제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한 명당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부녀자 공제입니다. 자, 부녀자 공제는 일단은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은 첫 번째 배우자가 있으면 됩니다. 소득 3천 이하 여성 배우자 있으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우자가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이어야 되고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지 얼마? 50만 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공제 요건에. 사실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지 부녀자 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한부모 공제입니다. 배우자 일방이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누가 있어야 돼요? 자, 부모이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 혹은 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뭘 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또한 여성의 경우는 한부모 공제와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중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녀자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고요. 이 한부모 공제만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